쭉 불러줄게. 이게 시험은 일부러 객관식이랑 주관식을 섞었거든. 일부러. 자,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그 다음에 5번에 1번이죠. 1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그 다음 11번은 F분의 7MV. 그리고 12번은 60, 3분의 20, 60. 13번은 같다, 2분의 1, 그 다음에 0.25m/s. 14번은 2.5배, 2배, 그리고 같다. 자, 15번은 2m/s 제곱이죠. 4초 4m. 그리고 16번은 3mg로 다 같죠. 장력 크기 3mg, 3mg, 3mg. 그 다음에 2분의 1g, 그리고 4분의 3mg 장력 차이. 그 다음에 17번은 4, 그 다음에 80m 맞고요. 이거 5, 그 다음에 50m/s. 이것도 맞지? 5. 1번 X라고 쓰면 돼. X, 5, 5라고 쓰면 맞아요. 18번은 이게 뭐지? 3분의 5인가? 3분의 5예요. 3분의 5. 19번은 1m/s. 그 다음에 1m/s 제곱 가속도. 그리고 9m. L은. 마지막 20번은 T. 그 다음에 M. 2번에 M이요. 3번에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뭐 몇몇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생각할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함정도 좀 있었고. 자, 해설을 바로 할게. 일단 그 1번, 2번, 3번 이런 거는 뭐 얘들아 크게 어렵지 않죠.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뒤에 다트 문제랑 비슷한 건데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되죠. 상대 속도. 이거 해석만 볼게. P 지점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1초가 지난 순간이거든. 1초가 지난 순간. 근데 이게 1초 동안 이제 낙하거리가 5m가 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1초의 시간 간격을 가지면서 속도 차이가 10m/s 날 것이고 거리 차이는 30m 날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초 때 충돌을 해요. 3초 때. 그치? 근데 A를 놓은 순간부터는 4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상대 속도 써가지고 3초라는 걸 계산했으면은 니은 보기는 함정 당할 수 있죠. 근데 문제 상황 자체가 A를 놓은 순간부터이기 때문에 4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낙하거리는 몇 미터냐면 45m. 3초 동안 B가 낙하한 거리면은 45m 낙하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리고 또 특별하게 풀만한 거 없어? 그 4번 같은 경우도 상대 속도 이용하면 되죠. 얘가 있잖아. 처음에 상대 속도가 V이거든. 나중 상대 속도도 이제 V예요. 충돌했을 때. 질량이 서로 같아.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에너지 보존 그 운동 에너지 관계를 알고 있으면 더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건데 얘네들의 상대 속도가 같고 질량이 같으면은 무조건 속도 교환해. 얘네들은. 그래서 충돌 시 EV, V면은 속도를 바꿔가지고 V, EV로 나가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식을 세워도 돼요. 운동량 보존 쓰시면 되지. 처음에 운동량이 EMV 플러스 MV죠. 써볼게. 처음에 운동량은 3MV야. 근데 얘가 나중에 얼마로 바뀌냐면은 각각 속도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은 뭐 MVA에다 플러스 EMVB라고 하면 되는데 속도 차이가 V니까 VB 마이너스 VA가 V죠. 그냥 이렇게 식을 표현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5번도 아마 조금 틀렸을 텐데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5번이 이제 얘가 등속도야. 그럼 얘가 이제 1km니까 10N이거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10N 당기는 상황인데 얘가 등속도 하려면 이쪽으로 10N을 당기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A는 맞았어요. B는 틀렸지. B는 같으니까. 나무조도막의 작용한 R자는 0이니까. 틀렸고요. 이제 만약에 C에서 가에서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 크기가 5N이래. 그럼 여기서 마찰력의 크기가 5N이라고 한다면은 요 물체의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 성분의 크기는 5N이죠. 이게 바로 중력의 사인 성분이야. 그지? 그러니까 표현하면은 얘는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5N을 줬어. 근데 얘가 문제 조건상에서 경사각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나의 상황으로 와도 똑같이 나에서도 이 방향으로는 5N이 갈 거거든. 근데 나는 질량이 3kg니까 장력이 30N이죠. 그럼 마찰력이 크게 25 나와야지. 등속도 운동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였어. 그다음 6번 넘어가시고 7번을 틀렸다면은 7번은 물체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물체를 같이 고려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뭐 BC가 서로 밀어내겠지만 A가 C를 당겨요. 이거 생각해 줘야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석을 잘 봐. 일단은 얘가 A잖아. C잖아. C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CG가 있을 거야. C의 질량 C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B가 C를 밀 거니까 B가 C를 미는 힘을 노란색으로 작용반작용 고려해서 표시해보자. 이렇게. 이걸 BC라고 할게요. B가 C를 미는 힘이야. 근데 얘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은 A가 C를 당기는 힘인 자기력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다들 같이 있으니까. 그럼 얘네 셋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BC는 CG에다가 플러스 AC의 합이다. BC는 이제 B가 C를 미는 힘, AC는 A가 C를 미는 힘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C를 당기는 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B를 쓸게요. 자, B는 마찬가지로 BG가 있겠지. BG. B의 중력이야. B, 물체 B. 그리고 작용반작용 고려해가지고 B가 C를 밀었으면은 또 C가 B를 밀겠죠. 아래쪽으로. B, C가 있을 거야. 아래쪽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반대의 작용반작용 관계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A가 B를 또 밀겠죠. 다른 색깔로 해볼게. A가 B를 미는 힘인 AB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 또 쓸 게 뭐가 있냐면은 AB의 크기는 BG에다가 B의 중력에다가 플러스 BC의 자기력 합과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C는 A는 자 AC가 당기지 서로. A와 C는 당기니까 위쪽 방향으로 AC라는 자기력이 하나 갈 거고요. 그와 동시에 BC가 서로 밀 거니까 BC는 서로 또 밀어요. 이쪽으로. BC 이렇게 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A의 중력이 하나 더 있겠죠. AG 이렇게 라고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여기 힘이. 얘는 힘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바닥면이 A를 떠받쳐야 될 수직항력이 하나 있겠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물체가 3개가 되면 좀 복잡해지지. 2개인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가볍게 정리가 되는데 특히 이런 자석이 나와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3개가 깔려 있으면은 3개에 대한 힘을 다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거죠. AB. AB는 B가 C에게 작용하는 자기력보다 크다. 맞습니다. B와 C가 작용하는 자기력이 BC인데 여기다가 B의 중력 더해야지 A, B의 자기력 나오니까 이게 맞았고요. A가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과 A의 작용하는 중력 이거는 그냥 말만 봐도 틀렸지. A가 수평면에게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에게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평형관계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B가 C에게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B가 C에게 작용한 자기력 크기는 BC 여긴데 이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가 틀렸죠. AC의 자기력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많이 함정으로 당할 수 있는 문제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8번 같은 경우도 괜찮죠. 8번이 이게 아마 8번이 수특에 있을 거야. 수특에 있는 문제랑 비슷할 거야. 너네 올해 수특에 있는 문제들은 다 2016, 17, 18년도쯤에 그 사설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 완전 똑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수특에 그대로 실려 있어, 그냥.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제들 다 보통 이제 내가 보통 어디서 많이 갖고 오냐면 사설기출에서 많이 갖고 오거든. 사설기출 뭐 이제 일반적인
그 고3 재수생 모의고사 있잖아. 근데 거기서 있는 문제들이 수특이랑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게 되게 많아. 그렇게 이건 풀 수 있겠죠. 한 덩어리 묶어가지고 풀면 돼요. 알짜임 가지고. 자, 9번도 어렵지 않고 10번은 좀 어렸을 거야. 10번. 10번도 보면은 그렇게 뭐 얘가 일단 이동하는 거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보시면은 얘 폭이 2m야. B 폭이 2m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가 왼쪽으로 가서 끝까지 도달하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은 8m 이동해요. B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A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은 B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표시하면은 B는 실제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8m를 이동한다고. 이게 B가 그 이동하는 거리거든. A가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하지만 A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각각 A와 B는 얼마씩 움직인 거냐면 4m씩 움직인 거예요. 각각. A 4m, B 4m.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치? 2초 동안 4m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2m/s가 돼. 평균 속도가 2m/s라는 얘기는 0에서 정지에서 출발해가지고 4m/s까지 빨라졌다는 뜻이거든. 2초 동안. 그러니까 가속도는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속도 A가 2m/s 제곱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A가 질량이 4배라 그랬어. B의 4배. B 질량을 M, A 질량을 4m이라고 놓는다면은 결국 F는 5m이구나. 두 개 질량 합쳐가지고 1차 운동하는 거니까 5m의 가속도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2 틀렸고요. 기억이 틀렸고 A 질량 4kg. 이게 이제 M이 1kg죠. M이 1kg가 나오기 때문에 A의 질량은 4kg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장력 구하면 되죠. 그냥 B의 장력, B 질량이 1이니까 가속도 2니까 R짬 2고요. 그게 장력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지? 그래서 10번까지 마무리하시고 뭐 11번 어렵지 않을 것일 거, 12번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지? 그 12번의 디귿 보기 같은 경우는 고민할 게 없이 FT를 일정하게 줬다면은 질량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운동량은 똑같아요. 운동량은 똑같아. 속도가 다르겠지? 13번 여러 번 우리 했던 거죠. 구간 속도 잡아서 평균 속도 가지고 가속도 찾는 거. 그치? 구간 속도 가지고 이거는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빠르게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간의 속도, 평균 속도를 찾은 다음에 그 평균 속도는 분명히 구간의 절반 시간, 그 가운데 시간이거든. 중간 시간. 그러면 중간 시간끼리 비교해서 가속도 찾고 그거 토대로 처음 속도 찾는 거 연습하라는 거고 14번도 넘어갈게요. 자, 15번도 15번 한번 보자. 15번은 이거 이제 빠르게 푸는 거는 우리가 이게 5m라는 걸 주고 보시면은 그 변입이 13579가 바로 보일 거야 이게. 왜냐면은 얘가 5m거든. 4m/s로 출발할 때 이 간격이 5m였어. 근데 얘가 최고점이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는 여기 6m/s가 내려가죠. 다시 내려갈 때는 6m/s 내려가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4에서 0이 될 거니까, 그지? 여기의 거리 B는 3대 1일 거라고. 5, 3, 1로 가야 되니까 변이비가. 그래서 사실 이제 3번 보기는 PQ 사이 거리 4m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됐지.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인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속도의 그 간격을 보시면은 4에서 0이 될 때까지 간격을 이렇게 해보자. T 3 온 다음에 다시 T, 다시 T, 다시 T, 다시 T 이렇게 오겠지. 그지? 변이의 비를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총 몇 초냐면요. 그러니까 T초라고 한다면 T, 2T, 3T, 4T, 5T야. 그러니까 5T초 후 여기로 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런 게 좀 안 떠오르면은 제일 편한 건 뭐냐면 변이가 5거든, 그냥. 우리 이거 쓰면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식을 자주 쓴다면, 요 식을 자주 쓴다면 이게 제일 편할 거라고. 왜냐면은 A 뭔지 모르는데 2 곱하기 A 곱하기 변이는 5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V제곱이 처음 속도, 아니 나중 속도 6 마이너스 16 요거거든. 뭐 부호야 잘 생각하시면 되죠.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다면은 내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A가 나오지. 그지? 얘가 20이니까 10, 얘 A가 2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맞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바로 보이면은 평균 속도가 5거든 지금. 평균 속도는 5죠. 평균 속도가 5니까 5m 내려가려면 1초 걸려. 이거 1초야. 시간 간격이 1초였던 거죠. 시간 간격 1초를 가지고 풀면 되지 그냥. 그래서 니은 보기는 P점을 다시 통과할 때 걸린 시간. T, 4T까지지. T가 1이기 때문에 총 4초가 걸린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16번 1번은 각각 다 같은 크기 가져야 되니까 정지하니까 2번은 실에 끊으면은 알짜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3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17번도 상대속도 이용하는 문제인데 아까랑 좀 비슷하죠. 자, T가 0초일 때 이 다트판을 놓지. 다트판이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자유낙하를 해요. 그리고 2초 후 높이 H인 곳에 똑같은 곳에서 이제 얘는 내려가겠지. 다트판은 내려가서 이미 어느 정도를 내려갈 건데 여기서 이제 다트를 던지기 시작한대. 그래서 속도가 30m/s. 이게 이제 2초야. 2초 후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다트판의 속도가 20m/s일 것이고 그다음에 요 사이 거리가 20m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유낙하니까. 2초 동안 자유낙하한 높이는 20m거든. 그러면은 상대속도로 생각을 해보면 얘의 상대속도가 10m/s고 20m니까 2초 동안 2초 후에 충돌할 거야. 다시 상대속도는 10m/s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m거든. 그러면 10m/s의 상대속도로 2초를 가야지 얘가 이제 20m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면에 닿는 순간 다트판이 명중했다 그랬어. 그게 충돌이잖아. 그래서 결국 2초 후 충돌을 할 거기 때문에 T는 2인 순간으로부터 2초 뒤. 즉 여기서 시작했을 때는 4초 후가 되겠죠. 그래서 T가 4초가 지나는 순간에 얘는 지면에서 둘이 충돌을 한다는 얘기죠. 지면에서.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이 다트판이 낙하한 거리는 0에서 시작해서 4초 동안 낙하 거리거든. 이게 속도 40일 거고 여기서 45m죠. 80m지. 미안. 80m구나. 4초니까. 그지? 그 5에서 5m, 15m, 25m, 35m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이 맞은 거고 다트의 속력. 다트의 속력은 30m/s로부터 2초 후니까 30, 40, 50에서 50. 그러니까 똑같이 상대도 유지가 되죠. 똑같이 10으로. 다트는 50m/s, 다트판은 40m/s일 때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18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A를 잡고 있다 놨더니 A가 지면에서 높이 2m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B가 끊어졌대. 실B가 끊어졌대. 실B가. 그러면 이제 C가 없어진 거죠. C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랬으니까 A만 우리가 순전히 놓고 보잖아. A는 2m를 올라가서 속도가 V가 되는 순간 끊어져. 실B가 끊어져. 끊어져서 얘는 이제 B랑 C가 같이 운동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A와 B와 C가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 2m 후 지점부터는 A와 B만 같이 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얘가 4m까지 올라가거든. 총 6m니까.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가 4m, 얘는 2m. 이렇게 이제 구간이 정리가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얘 속도가 0이었고 얘 속도 V고 얘 다시 0이 돼요. 최고점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평균 속도 관점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좀 보기 편하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전체 시간을 3초라고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이 돼서 2m를 갈 거라고. 일단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 V야. V라는 속력으로 2m를 갈 거야.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이후부터는 4m를 가서 다시 0이 될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얘가 3초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지. 밑넓이가 1대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시간이 1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치? 여기 시간이 1이면서 속도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4m/s 나올 거야. 그래야지 밑넓이가 2가 나오거든. 2m가. 그러면은 가속도가 여기서 4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걸 구해 놓고요.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운동 방정식. 처음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같이 운동했어.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1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10B 플러스 10C 마이너스 10A가 전체 알짜임이지. 그 다음에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가속도 4가 나올 거라고. 그지? 처음에 같이 운동하니까. 두 번째 얘네 둘만 운동하니까 10B 마이너스 10A지. 근데 가속도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얘는. 그지?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B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래.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질량들을 찾으면 돼요. 됐죠? 얘가 10B, 10A니까 넘겨주면은 8A. 얘는 12B. 8A 대 12B지. 그럼 몇 대 몇이야? 3B 대 2A인가? 3B는 2A랑 같으니까 질량은 그냥 얘를 2로 놓고 얘를 3으로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놓고 집어넣어 여기다. 이거 다 해서 5고. 얘가 C, 4C, 20이지. 20 플러스 4C랑. 그 다음에 얘가 얼마지? 얘가 2니까 20 플러스 얘는 10C 마이너스 30이 이렇게 되겠죠? 4C 그럼 넘기면 6C고 마이너스 30 C가 5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A가 3 그 다음에 C가 5지. A가 3, C가 5니까 3분의 5가 돼요 답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9번. 19번도 이제 상대속도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상대속도 문제가 좀 많아졌는데 BC, C가 1m/s. 두건을 잘 봐봐. 2m/s다. B가 2m/s인데 3m 떨어져 있었어 처음에. 3m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이제 문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지. 2초 후 이 순간으로서 2초 후 B와 C 사이의 거리가 1이래. A와 B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B, C만 먼저 놓고 볼게. 이게 문제 조건이 A와 B의 속력차가 2였거든 지금. A는 올라와요 지금. A가 올라오고 B가 내려가는데 속력차가 2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도 2예요. 2초 뒤에도. 그지? 속력차가 나중에도 2고 처음에도 2였어. 근데 그 사이에 B, C는 원래 3m 떨어져 있었는데 얘가 거리가 1m로 가까워진다고 했거든? 그러면 2초 동안 얼마 가까워진 거냐면 2m 가까워져. 그지? 그러면 상대 속도가 지금 1이란 얘기야. 왜냐면은 2m를 가까워지는데 상대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2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V가 상대 속도가 1이지. 1m/s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상대 속도 1이 나오려면 3이 될 순 없잖아. 1이잖아, 1. 3이 되면 충돌을 못 하니까. 그래서 1m/s라는 걸 처음 속도를 구해요. 그럼 얘가 1이면은 얘는 얼마니? 속도차가 2가 나와야 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은 이래. 만약에 B의 속도가 V였으면은 얘는 V 플러스 2일 거야. 근데 2초 후에 얘는 얼마로 바뀌냐면 V로 바뀌어요. 느려져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빨라져야 되니까 V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래야지 상대 속도가 2로 똑같이 속도차가 2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 B를 V로 놨다면은 A는 V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나중에 2초 뒤 속도는 당연히 얘들의 속도가 서로 바뀌어줘야지 그대로 속도 차이가 2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속도 이게 속력 차이니까 방향 고려해줘서 얘가 3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다시 얼마가 되냐?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값을 가져야지만 속력 차가 유지가 되고 그럼 모두 구할 수 있냐면은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1에서 3으로 2초 동안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상대 속도가 얼마지? 4지 4. 얘의 상대 속도는 4야. 그리고 2초 지났더니 1m 남았대. 그럼 L은 얼마니? 9m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상대 속도 4로 2초 동안 가까워지면 8m 가까워질 거거든. 그러면 8m 가까워져서 1m가 남아야 되니까 이제 9m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거는 뭐 시간이 좀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질량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거리 통과할 때 같은 속력으로 통과할 거니까 t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A와 B의 질량의 비가 다르지. 근데 시간의 비를 봤더니 2대 1이라. 시간의 비가 2대 1이면 속도비도 2대 1이거든. 아, 1대 2구나. 속도비 1대 2거든. 그럼 질량비는 2대 1이 돼야지 처음에 출발 속도가 다르겠죠. 처음에 운동량 0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얘는 0으로 출발해서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질량이 m이 나와야 되고요. 속력이 2배 차이 나야 되니까. 그래야지 처음에 얘가 출발할 때 보시면은 A가 2m이면 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얘가 m이 돼야지 속도가 2V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각각. 처음에 운동량의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 직후 운동량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죠. 여기다 계산하시면은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요. 문제 푸는 건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번 정리할게.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다시. 자, 볼게요. 53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체 운동의 사실 이게 FT를 줬기 때문에 충격량을 주는 거랑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충격량 가지고 이용해도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0에서 2초까지 정지해 있다고 돼 있어. 0에서 2초까지 정지돼 있고 2에서 6초까지 P에서 Q까지 L만큼 이동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그림상에서 2에서 4초까지는 힘을 10을 줬고 4에서 6초까지는 0N을 주고 있다는 거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힘을 주지 않았는데 그래프상에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여기 0N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요 상황에서 얘가 이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를 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니? 5N이죠. 5N을 주고 있었더니 여기가 F에서 얘가 이제 5N을 주고 있었더니 멈춰 있었대. 정지해 있었대. 그 얘기는 빗면 방향으로 5N의 힘이 항상 깔려갈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 힘을 10N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일체 운동을 시작하면서 R자 힘이 5N이고요. 그지? 질량이 얘가 얼마니? 1이죠. 2kg. 2kg 가속도는 그럼 2분의 5m/s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거지. 이게 0에서 2초 구간까지.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필요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일단 0에서 시작해서 2초 때까지는 0에서 2초까지는 정지해 있었고, 그러니까 2를 바로 할게요. 여기서 2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지한 거 빼고 2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속도가 쭉 증가하죠. 가속도가 2분의 5니까 4초 때까지 속도가 5만큼 증가하면 될 거야. 맞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충격량을 본다면은 얘가 봐봐. 충격량을 만약에 내가 이걸 그래프에서 읽을 거야. 그러면은 FT 그래프의 밑넓이가 충격량이니까 10 곱하기 2에서 20을 읽고 질량이 2니까 속도를 10으로 해버리면 틀린다. 그지? 뭐가 틀린 거냐면은 우리가 충격량 FT를 쓸 때는 반드시 R자임을 쓰는 건데 여기 힘을 10N은 얘 걸 갖다 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5로 가는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실수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종종 하는 거지. 실제로 충격량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 곱하기 2초 해야 돼. 그래서 10을 보고 질량이 2니까 속도가 5구나라고 찾는 거지.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3초 때면 여기죠. 여기서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얘가 질량이 1이니까 가속도가 2분의 5니까 R자 힘이 2분의 5N인 거죠. 그죠? 얘가 R자 힘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2분의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로 5를 당기는데 이쪽으로 당겨줘야 힘의 크기는 7.5N, 거기 써있는 것처럼 7.5N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L,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죠?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는데 얘가 4에서 6초 동안 힘이 제거됐어. 4에서 6초 동안 힘이 제거되면 R자 힘이 얼마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5N으로 바뀌지. 얘밖에 없으니까. 운동 방향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죠 지금. 그러면 똑같은 질량 2kg의 가속도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5m/s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 거라고. 이렇게 6초 때까지는. 그러니까 6초 때 멈추겠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걸 읽어주면 되죠. 2초 동안 얘 10m 이동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0m를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 밑에 54번도 똑같이 풀면 되죠. 얘도 보시면은 얘는 지금 위에 게 이제 예전 거잖아. 그 2019년도 거고 이제 54번은 작년도 10월 문제거든. 그러면은 수평방으로 힘 T를 당기고 F를 당기는데 T의 크기가 이제 4배라는 장력을 줬어요. 장력 조건을 줬고 다만 얘는 이제 A의 중력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래프는 F를 똑같이 줬어. 근데 2초까지는 60, 4초까지는 120,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0을 줬기 때문에 요거 지금 방금 풀었던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질량 구하고 거리 구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도 풀어봤으면 좋겠다. 55번. 우리 56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죠. 예전에 56번 풀었던 것 같은데 56번 풀었었지. 55번을 그럼 풀어보고 55 풀고 있잖아 얘들아. 그 뒤에 58번을 풀어보세요. 58번이 좀 중요합니다. 요게 58번 같은 형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지. 운동법칙 문제 중에서. (55) 풀고 58 풀게요.
55번은 간단하죠. 55번은 그냥 가속도 3, 2를 이제 각각 PQ에 끊어지는 경로를 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20 당기고 있죠, C에서. 근데 얘가 멈춰 있어서 처음에 연결돼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B의 빗면 방향의 성분은 20N일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P를 끊었을 때는 A, C가 같이 운동하죠. A와 C가 같이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3이고요. 그러니까 T를 1초라고 놔봐, 그냥. T를 1초라고 놨을 때 가속도 3이라고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Q를 끊었을 때는 이제 A, B 같이 운동하는데 A, B 질량이 각각 같다 그랬어. 그럼 EM으로 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힘 작용하는데 그 질량의 B, EM이 운동하는 거랑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운동하는 거 각각 가속도의 B를 3대 2로 놔주시면은 정리하시면 되죠. 그거는 그렇게 풀면 되겠고, 자 넘어가셔서 58번을 보면은, 이거 58번이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을 건데, 일단은 이거 좀 잘 볼게요. 이거는 자, 빗면이 있어.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죠. 지금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고 해 있고,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지죠. 근데 이제 얘가 처음에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거는 R자임이 0이란 뜻이니까 얘가 질량이 EM이거든. 얘가 질량이 M이에요. 여기는 질량이 EM이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일단 이 빗면상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힘의 크기를 EF라고 해볼게요. EM짜리가.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는 F만큼 당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리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얘가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장력이 크기가 EF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지 얘가 R자임 0이 되거든. 빗면 방향 이쪽으로 EF, 장력 EF, R자임 0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F, 그 다음에 장력 EF 하니까 여기 장력이 3F구나. 그리고 이쪽으로도 3F 당겨야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힘의 크기는 3F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제 등속도 운동 또는 정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R자임이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모든 이 작용하는 힘들을 합쳤을 때 0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요거는 예전에도 많이 썼던 건데, 이 상황에서 C를 끊었지. 지금 C를 끊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R자임이 0인 상황에서 여기에 걸려있는 실만큼 이 실이 딱 제거되는 순간 그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곧 각각의 R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끊었잖아 지금. 그죠? 운동을 하다 끊었죠. 속도가 V인 상황에서 끊어버렸어. 얘도 속도가 V고 얘도 속도가 V거든. 같이 운동할 때. 얘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얘 R자임은 EF로 바뀌죠. 운동 방향 고려하면 마이너스 EF. 얘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R자임이 얼마로 바뀌어? EF죠. 이게 제거됐잖아. EF가 제거되면은 R자임은 EF예요, 그냥. 왜냐면 3F, F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 얘는 같은 R자 힘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같은 R자 힘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A인가? A만 놓고 보시면요. A는 어떻게 운동할 거냐면, 지금 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속도가 V가 있었는데 얘가 끊어져가지고 여기서 정지한대요. 얼마의 시간 동안 운동한 다음에 정지하고, 이제 C는 B랑 C가 같이 운동하죠. 여기다 또 다시 B랑 C를 똑같이 그려볼게. 여기다 B랑 C를 다시 그리면, B는 속도가 V로 운동을 하고 C도 속도가 V로 운동을 하는데, C는 이제 얼마 내려가냐면 D를 내려간다고 하지. 이렇게 문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A가 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C는 D만큼을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같은 R자임을 가지는데 F는 MA잖아. 그럼 이제 얘네들의 R자임이 EF로 동일한데 얘는 질량이 2M이고 얘는 질량이 3M이니까 가속도의 B가 3대 2라는 거 알 수 있죠. F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A는 질량이 2M이고요. B는 C랑 합쳐서 질량이 3M이니까 가속도의 B가, F가 동일하니까, R자임이 동일하니까 가속도의 B는 3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A의 가속도는 3A, A의 가속도는 2A로 이렇게 각각 놔줄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의 비가 3대 2인데
얘가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 변하냐면 V만큼 변하지. 얘가 V만큼 변한 동안 얘는 얼마 변해야 돼? 그럼 V에서 쭉 빨라져가지고 얼마나 변하죠? 3분의 2V가 더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3분의 5V라는 걸 구하는 거지. 됐죠? 자, 얘가 속도가 V만큼 변하는 동안 얘는 3분의 2V가 변해야 돼요. 맞지? 얘는 더해지는 거고 얘는 빠지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가 3대 2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할 수 있지. 얘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잖아. V 플러스 3분의 5V 나누기 2가 평균 속도지. 곱하기 걸린 시간 t초 하면 얘가 간 거리 d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 없나? 잠깐만, 뭘 구하는 거야? d를 구하는 거구나.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놓고 t만 찾으면 되죠. 아니면 t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t를 굳이 번거롭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 꼴을 보니까 우리가 요거를 활용해도 되겠네.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써도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네. 여기 d 간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 다시 맞게 써주면은 2에다가 a에다가 a를 이제 바꿔줘야겠네. 다시 d는 낮은 속도가 9분의 25v 제곱 마이너스 이제 v 제곱 요걸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 a를 하는데 답의 꼴을 보니까 g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죠. 지금 안 쓴 조건을 하나 표시해 줘야겠네. 그러면은 거기 뭐가 돼 있어?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거 장력이죠. 요 장력을 뭐라고 줬냐면은 6분의 5mg라고 줬어요. 6분의 5mg. 그지? 6분의 5mg라고 줬기 때문에 제 가속도를 A라고 하면은 얘는 가속도가 3분의 2A니까 우리 3분의 2A로 계산했지 아까. 3분의 2V 증가한 거로 했으니까 그럼 3분의 2A라고 보고요. 그지? 숫자 크기를 맞춰줬죠. 그러니까 A 증가, V 변하는 동안 3분의 2V 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3분의 2A라고 놉시다. 얘 가속도 대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B의 R자임을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얘 질량 M이거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6분의 5mg래. 장력을 줬어요. 그리고 얘는 R자임이 MA 3분의 2A. 이쪽으로 내려갈 힘의 크기는 얼마니 그러면? F를 표시해 줘야겠네. 또 F를. 그러면은 F를 MA로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맞죠? 이쪽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얘가 A잖아. 얘가 끊어진 애가 A니까 얘도 A겠죠. 내려가는 빗면 성분이 F의 크기를. 그래서 이렇게 식을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5mg-MA 한 게 3분의 2MA가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3분의 2A라고 놓으면은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다시 써보자. 6분의 5mg-MA는 3분의 2MA가 돼서 3분의 5 2분의 1G네. A가 2분의 1G가 나오네요.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가 됐지. A가 2분의 1G면은 우리 여기다 필요한 가속도를 집어넣을 때는 요 A가 뭐였냐면 요 가속도거든. 요 가속도를 A라고 놨거든. 이거에 3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1G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지금 요 구한 가속도 A는 여기 가속도 구한 거잖아. 여기 A를 구한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요 2분의 1G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겠죠? 그럼 3분의 1G가 나올 거야. 이게 얘가 가지는 가속도일 거라고. 그치? 가속도의 비가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마무리하면 D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답이 뭐냐 이게. 답이 1번 나올 건데 1번이 나올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게 조금 복잡하죠?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풀이하는 방법 순서를 잘 봐봐. 다시 정리해 볼게. 처음에는 얘가 정지한 걸 이용하고 정지한 걸 통해서 이 실을 끊었을 때 각각 R자임이 같다. 각각 R자임이 같으면 질량의 비와 반비례하는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비가 3대 2다.
라고 해서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3분의 2A라고 가속도를 지금 설정해놨죠. 가속도의 크기가 지금 3대 2니까. 그리고 나서 D에 대해서 표시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걸 이제 속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바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려면 T를 또 표현해줘야 돼. T를 또 표현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는데 뭐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T를 뭐 굳이 구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지금 T를 없이 T를 구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요식을 세워놓는데 이 A를 이제 G꼴로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쓴 조건 요 6분의 5mg가 장력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써서 가속도를 찾아서 여기다 대입해서 마무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 노래가 조금 시간도 소요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거죠. 이걸 살짝 이제 바꿔서 낼 수 있겠지. 질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바꾼다든지 뭐 시간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 내용이고 자 넘어갈게요. 50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구나. 운동량 충격량 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는 앞에 부분은 너희가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 부분은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거든. 자 운동량 충돌에 관련된 이야기만 쭉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 건데 일단은 충돌 문제 중에서 12번 봐볼까요, 얘들아? 12번. 12번. 잠시만. 수업 시간에 풀었었나 우리? 이거 푸는 거 맞지? 풀었던 거 같은데 이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서 풀었어? 확인 좀 해줄래? 했었지. 아래 13번도 했었죠. 쭉 넘어갈게. 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들. 우리는 그 다음에 16, 17, 18 다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고 충돌 쪽에 뒤에 보시면은 27번 13번 안 했어? 교재가 없어. 요거 안 했다고? 교재가 없어. 아 그치 없는 것도 있어. 근데 13번 잠깐만 12번은 했고 13번은 안 했다는 거지. 13번은 근데 어렵지 않은 거라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이게 보시면은 아까 우리 그 테스트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지? 근데 요거 되게 잘 나올 거야. 역학수에 나오는 거는. 요거 왜냐면은 똑같아. 여기다 용수 압축식 고정시킨 다음에 얘를 딱 끊었어. 운동량 출발 0이에요, 그냥. 처음에 운동량이 0인데 같은 시간 동안 간거리를 비교해서 속도를 찾는 거지. 속도 가지고 질량비 찾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14번을 보자, 얘들아. 14번. 14번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4번. 자, 이것도 작년 문제죠. 자, 운동 센서 주고 A 또는 B를 용수철 향해 운동시킨 다음에 얘가 튕겨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수레가 용수철과 충돌하기 전부터 충돌한 후까지 고정된 운동 센서 수레 사이의 X 값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X의 크기, 그러니까 그 시간분의 센티미터 그래프니까 기울기를 읽어서 뭘 읽으냐면 속도를 읽을 수 있죠. 기울기를 읽으면은 속도를 읽을 수 있어.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도를 읽고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돌 시간을 통해서 충격량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해 보면 뭐니 이거 답이. 충격량의 크기. A, B의 지금 속도가 똑같네.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네요.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고 그러면은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얘는 1대 4잖아. 그러면은 질량의 비는 1대 4가 충격량의 비랑 같을 것이고 그리고 힘의 비는 평균 힘은 충돌 시간에 반비례할 거니까
충동량이 1대 4면서 시간이 1대 2니까 힘의 B는 1대 2가 되겠네요. 1대 2. 답은 2번이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속도가 좀 똑같죠 지금 얘가. 속도가 10에서 25로 0.2초 동안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속도가 동일하다면은 질량비가 1대 4면은 충동량도 1대 4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뒤로 쭉 넘어가 볼게. 얘들아, 뒤에 넘어가서 뒤에 충돌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조금 생각해 줄 문제들이 좀 있죠. 일단 우리 거기 27번을 봐볼게요. 27번. 힘시간 그래프에 중력 같이 섞여 나오는 거. 27번. 요거를 풀 거고요. 지금 이거 하나 풀어보세요. 바로 27번. 같이 풀자 바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야, 일단은 15N 줬죠 처음에. 근데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 중력이 10N이 깔려 있을 거잖아. 보시면은 얘한테 아래쪽으로 10N이 그냥 다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F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는 FT는 M 곱하기 델타 V의 요 관계인데 요 F가 항상 R자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R자 힘.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아무 힘이나 갖다 써서 충동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체가 받은 전체 R자 힘에 대한 충동량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15N을 줬지만 R자 힘은 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N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5N의 R자 힘을 가져야 되는 거. 그래서 5N을 1초 동안 준 거죠. 그럼 충동량 받은 거 5예요 지금. 그지? 그리고 기억 보기는 그냥 2초일 때 가속도 0이다. 2초일 때는 F가 10N이고 그 다음에 얘가 중력이 10N이니까 R자 힘이 0이죠. R자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입니다. 근데 하지만 운동은 하고 있죠. 얘는 운동은 하고 있을 거야. 그때 얘가 가져야 될 속도의 크기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얘가 충동량 5 얻었거든. 5N 곱하기 1초 했거든. 그럼 얘가 질량 1 곱하기 속도 5m/s. 그러니까 5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등속도 운동. 몇 초까지 등속도 운동하냐면은 3초 때까지. 됐죠? 3.5초일 때 아래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지. 얘가 5m/s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3.5초 때는 힘을 5를 줬거든. 5N을 줬는데 5N이면은 우리가 이게 상황이 바뀌지. 5N을 주면은 중력이 마이너스 10N이니까 더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N의 R자 힘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할 거냐면 늘어지겠지. 근데 늘어지는 건데 이제 운동하는 방향은 안 바뀌잖아. 올라는 가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얘가 올라가다가 늘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언제부터 늘어질 거냐면은 딱 힘이 바뀌는 순간. 즉 3초 때부터 늘어지겠네. 3초 때. 3초인 순간부터는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정지할 것이고 다시 아래로 떨어질 거거든. 그러면은 그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넣어봐도 되죠. 만약에 3.5초라고 한다면 충격량 얼마 받았냐면은 2.5를 받았지. 그럼 2.5 받았으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은 5N, 마이너스 5N으로 0.5초 이거 받은 거거든. 그럼 질량이 1 곱하기 속도가 마이너스 2.5 변할 거네요. 이게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속도가 5m/s인데 늘어져서 얼마를 가지냐면 2.5m/s를 가져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가요. 아직은. 언제 멈추냐면은 4초일 때 멈출 거야. 그래야지 완전하게 충격량 1 받아가지고 속도 0 되거든. 원래 속도 5를 0으로 만들려면은 충격량을 5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4초 때 멈추고 내려가기 시작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상황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더 이해가 편하겠지.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잘 생각해서 얘가 처음에 0에서 2초 때까지는 속도가 1초 때까지 속도가 1초 때까지는 쭉 증가해요. 얼마까지 증가할 거냐면 5까지 증가해야 돼. 그리고 3초 때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까지 5초까지는 힘을
이제 마이너스 5를 받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초가 될 것이고 5초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5초. 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5초인 순간의 속도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여기서. 그치? 그러면은 물체가 운동방에 바뀌는 지점이 바로 4초라는 거.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의 밑넓이가 플러스면은 또는 속도가 플러스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던 운동방 위쪽으로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잘 해놓읍시다. 이런 것들은. 자, 28번도 보면은 28번이 물리2 문제이긴 한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질량 2kg짜리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한 놈은 10N을 받고 한 녀석의 힘은 10이고 나머지 하나의 힘은 마이너스 5N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짜 힘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0에서 2초까지는 알짜 힘의 크기가 5N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는 마이너스 5에 3N이니까 마이너스 2N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그래프 해석만 하시면 되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랑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29번 똑같은 형태죠. 힘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있잖아 29번은 디귿 보기를 좀 보면 돼. 이동한 거리 물어볼 수 있어요. 이동한 거리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줘도 좋고 평균 속도 가지고 해줘도 좋아. 하지만 이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동한 거리 구할 때는. 그리고 변이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주의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같이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2번 이런 거 우리 아까 나왔던 형태지 이거 32번 그치? 31번 32번 이런 거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32번이 아까 우리 문제였잖아. 그 테스트 문제였는데 변형된 건 살짝 이것도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자 넘어가 볼게. 쭉 넘어가서 33, 34 이거 다 풀어보시면 되겠고 35번 이거 혹시 안 했었지 이거 35번 35번 한번 풀어보세요. 36번도 안 했었을 거야. 아 이거 36번 했었나? 35번 6번 이게 두 개 다 중요한 문제거든. 35번 6번 두 문제 같이 지금 풀어볼게요. 구조 잠깐 볼게.
봐볼게요. 35번은 작년 9월 평가원이지. 얘를 보시면은 그 우주 공간상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B가 2m인 우주인이 이제 V0로 같이 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그 물체를 두 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질량이 전체가 4m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운동량 보존식만 세우면 돼. 4m V0로 가고 있었어. 이게 처음에 운동량이야. 우주인과 질량 AB 합쳐가지고. 근데 얘가 AB를 순서대로 하나씩 밀었죠. 하나씩 밀고 난 이후에 우주인 속도가 3분의 1 V0가 됐대. AB는 속도가 서로 같았어.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A를 던진 순간 운동량을 표시하면은 우주인은 3m V0가 3m 뭐 얼마 라지 V가 된다고 할게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 일단. 3m V가 되고 얘를 이제 하나 던졌으니까 던지는 속도를 20m V라고 할게요. 이렇게 20 V라고 던졌다고 할게. 그러니까 속도가 좀 총 3개야 지금. 처음에 V0 속도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A를 하나 던졌어. V란 속력으로. 그리고 나서 남은 우주인과 질량 B는 이제 라지 V란 속도로 가고 있었어. 됐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한 번 이거 가지고 또 던지지. 그러면 3m V는 이 3m 라지 V는 다시 한 번 던지는 B를 던졌을 때 속은 똑같으니까 MV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남은 질량이 얼마냐면은 2m. 우주인 남았죠 하나. 그리고 속도를 줬잖아. 3분의 1 V0.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결국 A를 민 직후의 우주인의 속력 이 라지 V를 구하라고 한 거. 요걸 구하라고 한 거거든. 정리하시면 되죠 이거를. 그치? 그러니까 V0 꼴로 표시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결국. 라지 V 구하는 거예요. 라지 V. 그치? A를 민 직후 속도를 구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놨던 요 라지 V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이 두 개가 표현되니까 정리하시면은 되겠죠. V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결국.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35번은. 됐지. 그리고 36번도 제법 많이 틀리는 건데 얘가 우주공간상의 로켓에 장치된 용수철이 인공위성을 밀어내 분리되는 순간이잖아. 이거 이제 답을 애들이 4번을 많이 하고 틀리는 것 같더라고 보통 보니까. 로켓이 이제 인공위성이 질량이 각각 2000과 500인데 분리되는 과정에서 로켓이 인공위성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 얼마냐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이거 풀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 얘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속도가 0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일단. 원래 고려하고 풀어야 돼. 결론을 얘기하면은 0으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원래 가정하면 안 되는데 풀면은 답을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2500을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지? 2500이라고 애들이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로켓이 0으로 봤을 때 제가 속도 5라고 보는 거야, 상대 속도를. 되게 간편한 풀이죠. 그러니까 맘대로 푼 거지. 그치? 얘가 이제 준 조건이 뭐냐면은 상대 속도가 5라고만 줬어. 상대 속도가 5라고 줬는데 얘네 둘이 속도 각각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있잖아. 이렇게 푸는 게 맞죠? 0으로 놓고 볼게요. 0이라고 놓고 보면은 얘가 2000짜리 질량이 속도 V라고 했을 때 500짜리 질량은 속도가 V 플러스 5라고 놓고 푸는 게 맞지. 맞죠?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맞아. 근데 이거 사실 이게 0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긴 해요, 원래. 왜냐면 얘가 운동량이 있을 수도 있거든. 얘가 움직이는 와중에 분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0으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네들 간의 상대 속도잖아. 얘네들이 처음에 속도가 있었어도 상대 속도가 5인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둘의 상대 속도 5만 맞추면 되니까 이걸 0으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위험한 게 처음에 운동량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조건을 살짝 바꿔주면은 처음에 운동량을 이렇게 0으로 주지 않고 값을 줄 때가 있으면은 값이 달라지겠지 사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충격량 서로 간에 주고받은 충격량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으로 하나 정리가 돼요. 그냥 끝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V값을 찾고 마무리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거는 36번은 답이 3번이야. 계산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더해지니까 4m/s 나와가지고 500 곱하기 4에서 2000이 나올 거예요.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자, 됐죠? 37, 뭐 뒤에 이제 쭉 내용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38번 작년도 수능 문제 체크해 놓으시고 40번 쭉 다 넘어갈게요. 42번도 우리 41, 42번 다 풀었던 문제야. 교재에 풀려 있었어요. 이거 42번도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리했었지 이거. 그리고 43번, 44번도 43번이 아마 풀려 있을 거야. 그 교재에서. 요런 거 44번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 45, 46 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쭉 넘어가 볼게요. 그냥 요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50번만 풀고 50번 일단 푸세요. 50번을 풀 건데 50번이 같이 풀어볼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일직선상의 물체 LP가 오른쪽으로 V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데 이제 거리를 줘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얘가 속도도 주고 거리도 준 상황이야. 이거를 읽어보면서 같이 풀어봐. 쭉 정리하면서.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A, B, C 질량이 각각 EM, M인데 A와 C는 B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고 각 충돌에서 충돌한 물체들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랬어. 각 충돌에서. 됐죠? 상황이 가지. 그러면은 이제 요 보시면은 EM짜리 A가 질량이 EM이고 속도가 V야. 그리고 B가 여기서 질량이 M인데 얘가 속도가 또 V야. 그리고 얘는 C는 속도가 질량이 M인데 2V래. 그럼 먼저 BC가 충돌을 할 거거든. BC가 충돌할 때 떨어져 있는 거리가 L이니까 얘네들의 속도비가 1대2인 걸 감안하면은 각각 이동하는 거리는 2대1이 돼서 1대2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L 와서 충돌, 얘는 3분의 2L 와서 충돌. 이렇게 여기서 충돌을 한번 하겠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될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식을 한번 써주시면은 얘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MV죠. 처음에 운동량이. 두 질량이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2M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 속도는 2분의 1V가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 마이너스 2분의 1V를 가져요. 얘가 충돌했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V. 됐죠? 이 시점에서 A랑 이제 충돌을 할 건데 A는 또 이제 여기서 출발하거든? L 떨어진 곳에. 근데 A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충돌하는 도중에. 얘 속도가 서로 같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A도 3분의 1은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 길이가 L이면요. 얘는 3분의 1 L을 와서 이 지점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A가 여기 있을 것이고 B가 또 여기 있을 거거든.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얘가 3분의 2L이고 얘가 3분의 1L이겠지. 이렇게. 맞죠? 근데 속도의 비를 또 보니까 얘는 속도가 V인데 플러스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V네. 속도비 2대1이면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거리 같은 거리도 2대1이 나올 거니까 결국 여기서 충돌해요. 충돌을 이 L 떨어진 곳에 여기서 충돌을 하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억 맞죠? BC가 충돌 후 한 덩어리 되면서 2분의 1V 될 것이고 BC가 한 덩어리 된 후 물체 A와 충돌한 다음 정지하니 얘 한 덩어리 돼서 질량이 얼마냐면 2M이거든. 운동량 마이너스 MV. 얘는 운동량이 질량 2M이고 속도 V. 이렇게 되겠네. 한 덩어리 정지 안 하죠. 정지 안 하고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그리고 BC가 한 덩어리 된 물체는 A와 X는 L인 위치에서 충돌한다. 맞죠? 여기서 충돌했죠. 이렇게 정리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들이 나오는데 53번은 얘들아 내가 교재에서 풀어줬던 문제예요. 53번은 이것도 이제 두 물체, 세 물체가 충돌하는 건데 요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풀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복잡한 운동량 보존 안 쓰고 여기서 이렇게 했었지. 빠르게 봐봐. A와 B가 있었을 때 이제 C가 있었고 B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잖아.
나중에 얼마로 바뀌냐면 얘가 최종적으로 MV로 바뀌었어요. 운동량이. 근데 얘가 지금 운동량 변한 MV의 크기는 결국 A와 C랑 충돌하면서 얻은 전체 운동량 합과 같을 거라고. 그게 얼마냐면 민넓이상으로 플러스 3S 마이너스 S. 그러니까 2S를 얻었다는 거지. 자, B랑 C랑 충돌하면서 A랑 B랑 충돌하네. A랑 B랑 먼저 충돌하면서 B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3S를 얻었어. 맞죠? 이 방향을 고려하셔야 돼요. A랑 B랑 충돌하면서 B는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얻었고 C랑 B랑 충돌하면서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S만큼의 충격량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2S야. 이게 B가 얻은 전체 충격량 합이죠. 이게 MV거든. 근데 C는 있잖아. B로부터 충돌을 한 번 하면서 플러스 S만큼 얻거든. 근데 그게 얼마냐면 S가 얼마냐면은 C의 질량이 라지 M, 속도는 VA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따라서 S가 스몰 MV니까 ES가 스몰 MV고 S는 라지 MV니까 얘 S가 2분의 1M이라는 거를 찾아내요. 바로. 그럼 마지막에 최초의 A의 운동량은 얼마였니? A의 운동량은 최초에 MV0라고 놉시다. 나중에 운동량 합친 거 다 합치면 한 덩어리 다 되니까 M짜리 2분의 1M짜리니까 전체 2분의 5M의 속도 V짜리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 2분의 5V0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중간에 복잡한 충돌 과정을 계산 안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뒤에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교재를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뒤에 거 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 3번 교재 우리 안 풀었던 문제까지 다 정리해서 풀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다 풀려있지. 2번에서 문제 풀 게 조금 있긴 한데 2번에 대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라고 했거든. 이번은 만약에 이번에 뒷부분, 2번 교재의 뒷부분이 좀 어려워. 2번 교재 뒷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풀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받은 프린트 한번 볼게. 얘들아, 수능 특강에서 오늘 받은 프린트. 자, 3번. 야, 너의 있잖아. 숙제는 이제 3번 다 끝내오시고 4번도 다 끝내오세요. 4번이 그러니까 이거 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역학적 에너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풀면 별로 안 돼. 그래서 파트 1, 2, 3, 4까지 나눠져 있다 그랬죠. 4번 교재가. 그럼 그 4번 교재 나눠진 것 중에서 각각 앞부분에 속도 가속도 운동 법칙 쪽만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쪽만. 그리고 요것도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까지 요거 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하나만 문제 몇 개만 풀게요. 일단은 다른 문제는 뒤에 이따 풀 거고, 일단 34번을 봐봐요. 그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가 좀 잘렸거든요. 여기 뒤가 운동 법칙 34번이니까 번호 34번 보면 돼요. 그냥 쭉 뒤에 넘어가서. (34번) 이게 원 문항이 B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였거든. 그리고 이제 변형된 거는 사실 포텐셜 바나나랑 물어본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안 배운 거기 때문에 빼고 풀 거고요. 이 움직도르의 상황이 이제 우리가 정리가 한번 돼야 되거든. 여기에 이제 움직도르래가 등장을 해요. 자, 사실 움직도르래는 수특에는 등장을 계속했어. 옛날부터 한 2년 전부터.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도르에 약간은 수능 유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벗어나 있는 거긴 한데 수특에는 그래도 계속 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움직도르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움직도르래는 개념으로 들어봐. 특성이 좀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 특성이 거기에 있는 거대로 일단 해보면은 이게 고정도르래죠.
고정도로에는 방향을 바꾸는 거 말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푸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움직도로래거든.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도로래가 하나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자, 움직도로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움직도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하나 연결시켜 놨는데, 여기다가 물체를 보통 매달아 놓거든요. 움직도로에다. 그러면은 이 움직도로가 가지는 효과는 뭐냐면은, 자,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해요. 이거는 일체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체 운동 배웠었죠. 일체 운동은 장력을 이제 하나로 하나의 그 장력이 연결되어 있는 걸 취급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된 게 장력이 하나가 맞아. 그러니까 이 실은 같은 실이에요. 요 실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힘들은 다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당기는 이 힘의 크기를 T라고 놓는다면은, 얘도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의 크기가 T가 되고, 얘도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의 크기가 T가 되는 거야. 이거는 확실해요. 장력은, 그러니까 실이 하나면은 같은 연결된 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힘들은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래서 장력이 표시는 이렇게 돼야 돼. 됐죠? 근데 얘는 일체 운동이 아니야. 왜냐면은 얘가 연결되어 있는 실은 다른 거거든. 이 물체는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체 운동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놨을 때 뭐 A가 내려간다고 할게요. 이게 내려가고요. 얘가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건 내가 안 봐가지고 이거 내려간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서 이동한 거리가 얘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내려가서 S만큼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됐죠? 요만큼 이동을 하면 얘도 끌려 올라가잖아.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실이 이동하는 거리를 봐봐. 여기 있는 실이 이동하는 거리는 S만큼 이동을 하거든? 그럼 얘도 S만큼 이동하게 돼요. 이 전체 실이. 그치? 근데 얘는 두 개의 실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 전체 길이가 S가 움직여서 얘는 각각은 얼마씩 움직이는 거냐면은 2분의 1 S만 움직이면 돼요. 그치? 실 두 개가 같이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S만큼 내려가면 얘는 2분의 1 S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걸려있는 실 두 개가 합쳐서 이동한 거리 S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각각은 2분의 1S씩 밖에 안 움직일 거라고.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한 특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물체 운동이 같은 시간 동안 일어나.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의 비가 A와 B가 몇 대 몇이냐면은 2대 1이에요. 거리 비가. 그지? 이거 그냥 ES 대 S로 할게. 그냥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의 비가 ES 대 S야. 이게 의미가 뭐니? 평균 속도가 2대 1이라는 뜻이거든. 그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의 비가 2대 1이면은 평균 속도의 B도 2대 1이야. 2V 대 V가 돼요.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가 2V 대 V면은 얘가 지금 정지 출발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나중 속도,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2V 대 V면은 나중 속도는 4V 대 V거든? 아, 2V. 2대 1이죠, 똑같이. 그러면은 모두 똑같아야 되냐면은 가속도도 2A 대 A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 이렇게. 얘는 지금 가속도가 동일하지 않은 형태의 운동이에요. 됐죠? 움직도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암기하고 풀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어. 이 움직도르의 문제 풀 때는. 됐죠? 그래서 잠시만 내가 요 상황을 A, B 이거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 하나 할 게 있는데, 이게 잠깐만 움직도의 문제를 하나 찾아서 풀면 좋겠는데 기억나는 게 없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 일단. 그러면은 봐봐 이거 해볼게. 그냥 질량을 임의로 설정해볼게. 얘를 질량을 4m 놓고요. 얘를 질량을 m을 놔볼까? 2m 놔볼까? 2m 놓자. 2m 그냥 이렇게 2m을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어떻게 될지. 분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등락동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자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간다고 할게요.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갑니다. 2m 연결시켜 놓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속도의 B예요. 가속도의 B가 2A 대 A예요. 그러니까 A에 관계된 식을 하나 세울게.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A의 무게는 2mg야. 마이너스 위쪽으로 장력 T를 당기지. 이렇게 하나 식이 세워져. 그리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A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2A라고 써야 돼요. 그지? 쟤는 지금 가속도 2A야. 야, 이거 혹시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얘네들이 정지 출발하잖아. 지금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렇게 이게 지금 B의 운동이야. B는 이렇게 운동해야 돼. 그치?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 S 가야 되거든. 그와 동시에 A는 2배만큼 가야 되기 위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와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나중 속도비는 당연히 2대1일 것이고 기울기비도 2대1일 것이고 다 2대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 A를 쓸게. A는 전체 ES를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씁시다. B를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얘는 전체 위로 ET 받지. T 받아서 ET 받는 거야 이거는. 이 음직도를 이렇게 계산해야 돼. 아래로 mg. 그러니까 ET-mg는 질량 m 가속도 A라고 쓰시면 돼요. 됐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마무리 해볼까? 4MA가 이거거든 지금. T를 구해보자. T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까?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러면 4MA가 지금 2mg-T니까 여기다가 MA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겠죠. 집어넣게 되면은 MA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다 4 붙이면 되겠죠. 4 붙이고 이제 2mg-T가 되거든. 숫자가 막 써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건가? 8T 넘기면 9T 9T는 마이너스 8mg니까 넘기면은 잠깐만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4mg구나. 마이너스 4mg고 넘기면은 6mg가 되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T는 그래서 3분의 2mg가 나오겠네요. 맞나? 맞죠? 이 계산 틀린 거 없지? 됐어. 그래서 T가 3분의 2mg가 나와. 이렇게 장력 구하는 거야. 음직도르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정리 꼭 해놓으세요. 이게 수특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어? 설명했어? 음직도르 했었지 이거. 했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었지. 이걸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어? 혹시 알아? 몰라? 친구가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냥 좀 애매하게 나오네 그럼. 그 나오는 거지. 애매하게 했어? 이 정도 난이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 문제가 어려워서 이 정도의 문제 어려움에 나오냐는 걸 물어본 거야? 난이도? 근데 답은 회피했어? 그래. 그럼 나오겠네. 이거 문제만 써주고 풀이는 끝까지 안 하고 안 했어? 너네 반만 안 한 거 아닌가 그럼? 다른 반은 했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 다른 반에서 했는데 저희 반에서는 그냥 문제만 보여주고 다음 시간 해주지 않겠어 그럼? 그냥 아 너네 알아서 하래? 자기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러면 그냥 그래? 그거 음식 들으려가 또 그 가속 운동하는 거여가지고 뭐라고 했어? 음식 들으려가 더 가속 운동하는 문제였어가지고 그거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얘는 나오겠죠. 근데 그건 막 좀 얘랑 각 외라고 말하셨는데
그래, 요 정도는 나는 나와도 된다고 봐. 왜냐면 이거 수특에 있고 내가 다음 주에 그 프린트 어려운 문제 하나 준다고 했잖아. 거기에 움직도를 한 3-4개, 그러니까 이게 많지는 않아, 문제가. 한 2-3개, 3-4개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유형 한번 더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낸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내는 게 더 좋아, 여기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얘가 이동한 거리 MGH, 뭐 EMGH 해가지고 포텐셜 변화랑 운동 에너지 변화 이거 따져가지고 물어보는 게 많거든, 보통? 근데 요 정도는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장력이 다 같다는 거, T로.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얘네들의 움직도로에 연결된 쪽이 지금 가속도가 무조건 2분의 1 작을 거야. 얘는 EA, 얘는 A. 이렇게 간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은 될 것 같아. 이걸 살짝 틀어봐도, 변형해봐도 이렇게 돼.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 물체 하나 연결시켜 놓고, 이게 옛날 수특에 있었어. 이거 옛날 수특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됐지? 자, 이 경우는 A, B. 이 경우는 누가 가속도가 2배니? 얘가 2A죠, 그냥. 얘는 가속도가 A고. 그지? 요거랑 똑같은 거다. 저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놨더니 얘 질량이 뭐 M이고 얘가 질량이 뭐 EM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장력이 얘는 다 이쪽으로 T 당기고, 이쪽으로 T 당기고, 이쪽으로 T 당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일해요, 문제는. 그러면은 얘 내려가지, 얘는 오른쪽 가지. 그러면 여기다 식 쓸 때 뭐라고 쓸 거냐면은 mg 마이너스 2t는 뭐 ma 이렇게 쓸 거고, 얘는 t는 질량 2m 가속도 2a 이렇게 되겠죠. t가 4ma야. 그럼 t가 4m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봤을 때 여기 문제가 요 정도는 좀 어려워. 요 정도는 이거 해설을 다음 주에 너네 풀어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지? 너 이거는 한번 해봐봐. 이거 이제 이게 실이 끊어지거든. 그냥 가다가 실이 끊어지니까 가속도가 바뀌어요 또. 그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겠고, 움직도를 해석은 이렇게 될 거고. 뭐 13번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전반적으로 15번, 16번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3점 문제들은 그러니까 좀 있어요,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수특 기준으로 얘기한 거거든. 15번, 16번, 뭐 17번. 3점 문제. 수특에서 3점 유형으로 분리되는 문제들은 조금 풀이가 좀 그렇고, 이거 있잖아. 18번, 17번, 16번, 15번 전부 다 수특에 있는 문제 전부 다 옛날에 그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문제들이야. 근데 그 모의고사가 어디서 출제된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 대성이나 메가스터디, 이투스, 종로 뭐 이런 데 있잖아. 비상에도 이런 데서 출제했던 문제들 이에요. 그냥 그대로야. 똑같아. 보기도 안 바뀌었어. 그림만 바꿔놨어. 그림만 바꿔놔가지고 똑같이 낸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 테니까, 이거 한 김에 정리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있잖아.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 우리가 예전에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이렇게 2kg짜리, 3kg짜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고정도를 하나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고정도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그럼 너네 여기서 장력 구하는 건 이제 구하잖아.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20N이고, 이쪽으로 힘의 크기가 30N이야. 여기서 장력 얼마냐고 물어본다면은, 자, 얘가 R자임이 10N이죠. 10N이고, 전체 질량이 5kg이야. 맞죠? 가속도는 그러면은 2m/s 제곱이 돼. 이렇게 해서 저 R자임, 요 녀석의 R자임이 얼마냐면은 4N이야. 요 녀석의 R자임은 6N이 돼요. 그러면은 장력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얘가 아래로 20 당기는데 위쪽으로 R자임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24N을 당겨주면 된다라고 했었고, 얘도 아래쪽으로 R자임이 6N이 나오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24N을 당겨줘야지만 30이랑 24가 합쳐져서 6이 나오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서 장력이 24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용수철 겨울을 하나 연결시켜 놓고서는 용수철 겨울이 아니라 그냥 굳이 뭐 실로 하나 연결시켜 놓고, 여기다 실을 하나 연결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장력이 얼마니? 여기에 이 실에 연결되어 있는, 물론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하고, 얘네들 2kg, 3kg 매달아 놓고 얘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찍혀있는 장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답을 하는 방법 얼마일 것 같아? 일단 50은 아닙니다.
3kg, 2kg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얘가 50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이 안 돼. 10도 안 돼. 얼마 나올까? 48 나와.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야. 48. 왜 48이냐면은 요거랑 똑같아. 여기 움직도를 이렇게 도로랑 연결시켜 놓으면은 실 연결돼 있잖아. 그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장력 TT 당겨요.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움직이는 순간에는 이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각각 24, 24지. 그러면 얘가 위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합쳐서 48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50이 나올 수 없어요. 움직이는 경우에는. 분명히 질량을 2kg짜리, 3kg짜리 두 개를 연결시켜 놨음에도 얘는 움직이면서 50톤이 안 나오고 48톤이 나와버려. 이게 하나 있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움직이지 않았어.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여기 50 나올 거야. 그러면 그냥 자기 그 질량만큼 나와요. 근데 얘가 가속도 운동하면서 장력이 다르게 바뀌고 그 바뀌는 장력에 따라서 결정이 돼. 됐죠? 뭐 물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뭐 되게 마찰력이 되게 세가지고 이게 딱 걸어놨더니 움직이지 않았어. 2kg, 3kg 딱 걸려있잖아? 그럼 여기 당기는 힘이 50이 돼요. 그냥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체크합시다. 이렇게 장력 가는 거는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게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장력이 동일하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움직도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추가적인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시험이 좀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대비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는 문제 난이도 자체,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푸는 시간, 문제 풀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다행히 너네가 한 주가 늦어지면, 그러니까 한 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말을 한 번 더 끼게 되지. 주말을 한 번 더 끼게 되면서 이제 그나마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간 우리 교재, 기본적인 교재 있잖아. 1, 2, 3, 4번 교재 숙제 다 하시고 4번도 뒤에 것까지 다 풀어오시고, 특히 4번의 뒷부분 있잖아. 4번의 뒷부분은 그 스특의 OX 변형, 그러니까 OX거든, OX 변형도 조금 들어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작년을 제외한 그 예전 스특 있지, 옛날 스특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 4번의 뒷부분 문제는 꼭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고, 수특의 그 유형 스타일이 좀 있어요. 수특의 스타일이 좀 있어.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수특을 많이 강조해서 수특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수특의 형태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시고, 너네는 올해 수특 보고 지금 교재 2번에 작년 수특 들어있고 4번에는 그 전 수특 2개가 더 들어있어. 다음 주에 나가는 문제들은 사설기출들, 그 다음 플러스 수능 완성 문제들, 수능 완성 문제 조금 어렵거든.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지금 교재 풀었던 거, 그러니까 3번 교재 정도 수준의 수능 기출 정도 수준의 문제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형태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를 할 거고, 우리 그 스케줄을 또 한번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